자, 그러면 3단원 공부한 거 펴시고 요 문제가 잘 안 풀렸어요 하는 거를 한번 풀어보자. 질문. 레벨 2의 8번. 레벨 2의 8번. 또 3번. 응? 3번. 레벨 2의 3번? 8번도? 3번이랑 8번 둘 다. 아, 둘 다? 오케이. 그 다음 다른 거. 3-3 3-3. 이렇게 세 문제 하면 되나요? 너는? 너 깨끗해. 레벨 3 레벨 3는 안 풀었다고 그랬지? 뭐 상관없어요. 2까지는. 1, 2 레벨 레벨 3, 1, 2 다? 네 2까지는 어때? 이번 숙제 안 해가지고 왜 안 했어? 이번에 신체 놀러 신청 놀러 왔는데 네가 왜 공부를 안 해? 이게 자꾸 어디 불러다니는 넌 그럼 내가 집에다가 부르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귀찮아 그랬다고 일주일 동안 이 숙제를 못했다고? 일주일 내내 있어서 친척? 아니야 중간에 와가지고 미리 레벨 1은 8번도 해도. 레벨 1에 8번도?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레벨 2 8번 안 된 사람 같이 봐. 대부분 다 잘 풀렸을 텐데. 레벨 2 8번 2차 함수래. 계속 기본기 얘기를 할 때 쌓아야 돼. 이제 지나가고 나면 정신 없을 거야. 2차 함수 fx. 너네가 이제 3학년 내신 교재로 써야 되는 수능 특강도 다 그냥 이 수준이야. 그래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밥 먹고 해야 돼. 2차 함수 fx f 프라임 3이 0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1, f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y는 2x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지. 자, 그러면 일단 2차 함수래.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얘를 fx를 이렇게 써.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그 다음에 f'에 대한 정보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f'x는 2a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힌트. 일단 문자 3개를 알아야 되면 여기서 힌트가 3개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 요거 힌트 하나 되는 게 맞지? 그럼 f'3 힌트 6a 더하기 b 0. 그러니까 b 대신에는 마이너스 6a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나갔고. 두 번째 힌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힌트.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걸로부터 f'1이 2라는 사실은 알게 돼요. 그럼 결국 f'1은 2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b가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들어가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개는 알았고 마지막 하나의 힌트는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기울기가 2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f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x-2 더하기 f1 이렇게 되는데 요 접선이 얘가 되니까 요만큼이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f1이 2라는 힌트를 얻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인데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b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fx가 결정이 되죠. 이렇게
자, 뭐 여기까지 됐으면은 문제가 gx가 f2x라고 했고 gx가 f2x라고 했고 그럼 g'-1을 구하려면 g'(x라는데 여기서 잘해야 된다 그랬어. 요걸 미분하게 되면 f'2x의 속미분 2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g'-1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f'-2 곱하기 2가 되고 그럼 f'-2는 어디 갔어? 여기 오지? 마이너스 2는 그러면 아까 f'-x가 a가 마이너스 어디가 아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f'-2는 5 2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자, 뭐 힌트 3개는 쓰기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레벨 2의 3번. 자, 레벨 2의 3번 2차 함수 얘기야 이것도.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가 힌트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의 fx 더하기 f의 x제곱 그다음에 fx의 제곱 그다음에 3 그 다음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요것이 2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fx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분모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만 따지면 돼. 최고차항만 따지면 되니까 여기가 최고차항만 따지면 3x 제곱에 fx가 최고차항이 a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의 x제곱은 x 대신에 x제곱 쓴 거니까 여기다가 x제곱을 집어넣으면 ax의 4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어서 3a 더하기 a의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4a죠. 그러니까 4a x의 4제곱. 분자만 살펴봐봐. 분자는 fx 제곱한 거니까 이걸 전체를 제곱한 게 들어갈 거잖아.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a 제곱에 x 4제곱. 따라서 요 놈이 최고차항만 따지면 분모가 4ax 4제곱 4ax 4제곱 분자가 a제곱에 x 4제곱 이렇게 되니까 x 4제곱 최고차항 개수끼리 비율만 쓰면 4a분의 a제곱 이렇게 되어서 4분의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3이라는 거지.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지. a가 1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돼. 요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로 빼주면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도 극한값이 2가 생겨. 그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f0가 0가 되는 거죠. f0가 0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따라서 요걸 그대로 써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가 12니까 12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되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1분의 12x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x는 0으로 갈 거고 극한값은 b만 남게 되지. 그것이 2다. 그럼 a는 12이고 b는 2가 되니까 저 fx라는 놈이 12x 제곱에 더하기 2x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x는 24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f 프라임 1은 26으로 되죠. 이게 돼? 좀 빨라? 또한 여기서 만약에 미분계수의 정의까지 쓴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기에서 요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그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가 제로라고 지금 찾았으니까 어디 갔어? f0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돼 f0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f 프라임 제로의 뜻이 되기도 해. 그러면 아까 여기서 f 프라임이가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f 프라임 제로면 b가 되겠지. 그러니까 b가 그냥 2예요. 이렇게 보여준다고. 자, 요게 이제 레벨 2에 들어있는 두 개의 문제. 이해가 혹시 된 거니? 오케이. 자, 레벨 3의 3번. 자, 레벨 3 3번 안 된 사람 같이 확인.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식으로 정리하라는 의미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x가 양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a, b, k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k보다 어떤 수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그냥 fx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큰 쪽은 f의 x-a 더하기 b 즉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세요. 이런 뜻이야. 자, 요 구간은 그냥 이 함수 그림을 그리는 거고 요 구간에서는 평행이동인 거야. 평행이동인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fx 그림을 살짝 그려.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럼 fx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요 그림 그려야 되는데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1 여기다가 이제 찍고 여기서부터 생겨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요렇게 그림이 돼서 요렇게 되는데 0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여기가 2예요. 요런 2차 함수 그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는 요렇게 그냥 원래 그려져 있던 그림을 위로 두 칸을 이렇게 집어 올린 거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 거지. 이 그림 두 개는 똑같은 그림인데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야. 왜? 이게 똑같잖아.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놓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 gx라는 그림을 생각을 해서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도대체 A와 B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다 합치면 어떤 게 최소가 될까? 한 가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따져볼게. 여기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척척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조금 해볼게. 일단 요 K가 어디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만약에 K가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경계가 이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여기가 한번 K라고 생각해봐. 하나를 따지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러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fx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K보다 큰 쪽은 이 fx 그림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맞추라는 거야. 그러면 K보다 큰 쪽은 이제 요쪽인데 요쪽 그림을 평행 이동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평행 이동해서 맞추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K라는 지점에 여기에 함수값이 있을 테니까 요거 그래프를 뭐 어떻게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맞췄다고 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이 와서 이렇게 붙을 텐데 그러면 뭐 여기가 와서 붙든 여기가 와서 붙든 요 위치가 붙든 요 위치가 와서 붙든 그림이 이렇게 붙으면 이 그림이 이렇게 와서 붙으면 이 자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자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랑 잘 연결이 되니까 진짜로 딱 요 점에서의 좌우 접선 기울기가 똑같게끔. 그러니까 요 접선 기울기만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어디를 살펴도 요 자리에 해당되는 접선 기울기만큼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붙여도 연결은 할 수 있지. 평행 이동해서. 예를 들면 이 점이 와가지고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이렇게 평행 이동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요 그림이 큰 쪽이니까 여기 와서 쫙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절대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럼 뭘 느끼란 뜻이냐?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어딘가 K점을 잡아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절대 안 생기니까 가능한 지점이 어디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 딱 될 때요. K가 딱 마이너스 1 때 되면 여기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자리라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를 가서 딱 붙이면 연결이 될 때 연결도 되고 거기가 미분 가능한 위치가 되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K보다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이 평행 이동에 와서 붙여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요 위치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자리니까 요렇게 와서 요 부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붙으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얘가 1이 오고 1이 온다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는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게 되면 즉 a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그림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또 요쪽 그림이 K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fx가 그려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붙을 수 있죠. 자, 그러면 K보다 큰 쪽은 요 그림을 평행 이동해서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평행 이동해서 맞추려면 여기하고 똑같은 접선 기울기 가진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랑 똑같은 위치니까 여기랑 똑같은 그 접선 기울기 가진 자리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역시 똑같이 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될 수 있는 값의 최대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그 자리는 역시 두 번째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자리가 요렇게 와서 그러니까 K가 요 자리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파란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요 그림과 똑같은 접선 기울을 가진 위치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꼭지점으로부터 한 칸 한 칸 위치니까 여기서도 꼭지점으로부터 한 칸 한 칸 위치인 얘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요 부분이 여기 와서 요렇게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두 번째로는 K가 0인 위치가 가장 최대 위치가 되고 역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붙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K가 양수가 되어서 이쪽에 그림이 있다 치자. 여기에 그림이 있다면
여기가 K 자리라면 여기가 K 자리라면 그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fx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지고 오른쪽은 뭐가 와서 붙든 간에 이미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포함되게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x가 0인 지점을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때는 안 되죠. 그럼 이제 요 두 개가 최소치, 최대치 이런 역할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k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에서 그 최소 위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냥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최소 위치, 여기는 최대 위치가 된다는 거. 결국은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맞췄을 때 딱 잘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돼. 요게 레벨 3의 3번의 의미예요, 문제. 자, 그다음에 레벨 3 1번. 레벨 3 1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야.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야. 그럴 때 그 네모 박스 안에 힌트가 첫 번째 f0는 제로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상수항이 0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이렇게 시작하고 상수항은 0이니까 여기까지 쓸 수가 있을 거라고 C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fx 꼴이라고 생각하고 A와 B를 정해내는 데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두 번 쓰기 싫어서 쓸게요. h 제곱 분의 그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거기 양쪽 두 개 항이 fh가 공통이 있지. fh가 공통이 있어요. 요게 묶여지고 나면 f의 x 플러스 2분의 h 빼기 f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h제곱이 이상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리미트 h가 0이 될 때 이쪽 h가 두 제곱이니까 h 곱하기 h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의 h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h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까 h가 그러니까 f0가 제로기 때문에 여기가 h 자리를 이렇게 우리 이건 많이 풀어봤어. 요 모양은 뭐냐면 이해를 좀 도와주면 h분의 f에 여기 h가 0 플러스 h랑 똑같이 써 있는 거고 f0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 대신에 f0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만큼이 리미트까지 했을 때 f 프라임 제로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f 프라임 제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도함수 정의죠. 여기 h고 여기가 2분의 h니까 안 맞지? 맞춰주려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제 최종 결론이 많이 날라갔는데 바로 차도 돼. 아유 잘하네. 너 축구 좀 하나 보다? 결론이 여기가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1에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그 힌트는 요 놈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2분의 3x 세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봐봐. 요만큼이 됐는데 아까
얘가 최고차 계수가 x 그 세제곱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f 프라임 x를 보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를 해주면 이게 2차식이고 f 프라임이 2차식이고 근데 어떻게 3차식이야? f 프라임 x에 f 프라임 제로는 상수잖아. 아니 제곱이지? 참, 아이 말이 안 맞지. 제곱이죠. 네. f 프라임이니까 2차죠 당연히. 그럼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f 프라임 제로, 요거 프라임 제로가 얼마야? b죠. f 프라임 제로가 b니까 2분의 1 b에 f 프라임 x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요만큼이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좁아. 왼쪽으로 갈게. 여기가 2분의 3x 제곱이 되려면 b가 얼마면 되는 거야? b가 1이면 되는 거지. 2분의 3bx 제곱이 2분의 3x 제곱 되니까 계수 비교해봐. 그럼 b가 1인 거죠. 자 이제 b가 1이 되면 여기가 1 되고 여기도 1이 된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2분의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a가 2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fx가 다 결정이 됐어요. x 세제곱 a가 2니까 2x 제곱 b가 1이니까 x 요게 바로 fx가 된다. 문제는 f5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5 집어넣고 쓰면 되죠. 그러면 f 프라임이 b였고 a가 2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제곱이 2x 제곱에 더하기 x. 그러면 f5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25. 5 집어넣으면 25에 50. 5 집어넣으면 180. 값은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h의 제곱을 h와 h 따로 쓰고 각각의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해 놓고 계수 비교. 되냐? 그 다음 레벨 3 2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뭐가? AN이라는 게. 그런데 fx라는 놈을 x-a1, x-a2, x-a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승민 네가 대답을 해봐. 공차가 2라고 해서 수열이 그럼 요 숫자랑 요 숫자 차이가 얼마야? 2, 요거랑 요거 정도. 2, 그럼 요거랑 차이는? 4. 그렇게 이제 일단 인식을 하고 보란 말이야. 그럼 fx가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그림이냐면 최고차 계수가 있는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요 간격이 2가 되고 요 간격도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gx라는 놈이 k는 1부터 3까지 f 프라임의 ak 곱하기 x 마이너스 ak 이렇게 돼 있고 fx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굳이 시그마 기호 미리 풀어놓으면 f 프라임 a1 곱하기 x 마이너스 a1 분의 fx 플러스 f 프라임 a2 곱하기 x 마이너스 a2 분의 fx 그 다음 마지막이 f 프라임 a3에 x 마이너스 a3에 fx 요게 이제 gx란 말이죠. 그럼 먼저 fx가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요 F 프라임 A1, A2, A3 요런 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만 정리하면 되고 요거 미분해서 쓰면 요거 미분 곱하기 요거니까 x 마이너스 A2, x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요거 미분에 요거 곱한 거니까 x 마이너스 A1, x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요거 미분에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x 마이너스 A1, x 마이너스 A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f 프라임이야.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면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요거 f 프라임 A1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보라고. f 프라임 A1. A1 집어넣으면 이거 때문에 얘 죽죠. 얘도 죽죠. 그럼 남는 건 요거만 남는데 그러면 A1 빼기 A2하고 A1 빼기 A3인데 이거 아까 얘기해 준 거야. A1 빼기 A2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4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요건 마이너스 4가 되잖아. 8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크니까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얼마니? f 프라임 A2를 넣어봤다면 얘가 죽고 얘가 죽죠. 그럼 얘만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A2 빼기 A1과 A2 빼기 A3이 남았는데 요건 플러스 2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그럼 f 프라임 3 3이라네. A3 요게 죽고 요게 죽으니까 A3 빼기 A1과 A3 빼기 A2니까 요건 플러스 4 요건 플러스 2 그럼 이게 8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한 식이 결국은 요게 마이너스 8 x 그냥 쓰기 싫다.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A1 요거 분의 fx가 요만큼이 되거든. 그때 여기 x 마이너스 A1과 여기 약분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8분의 요거 두 개가 남은 거죠. 여기는 요게 아까 마이너스 4였지. 마이너스 4고 요거랑 x 마이너스 a가 하나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a1, x 마이너스 a3 이렇게 된 거고 여기 플러스 8이니까 8분의 요거 하나 약분되고 x 마이너스 a1, x 마이너스 a2 여기까지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GA4 값을 구하래. 이게 GX야 지금 GX. 그럼 GA4라고 하는 건 아까 A3보다 또 2 커진 놈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8이에요? 플러스 8분의 미안 8분의 A4 빼기 A2가 4 여기는 A4 빼기 A3이니까 2 그럼 8분의 8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4분의 A4에서 A1 빼면 6 2 12 이렇게. 그 다음에 8분의 여기가 6 여기가 4 그죠? 24 자,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안 써봐서 그럴 거야. 자, 그 다음 레벨 1의 8번 하나만 더. 레벨 1의 8번을 이제 물어봤다면 그 미분법 공식 중에 곱하기 꼴 미분법 공식 다시 한번 잘 봐봐. 그 공식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보세요. fx가 x제곱 더하기 1 g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곱하기 gx 빼기 4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게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지금 구하라는 얘기니까 분자도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f1 g1 빼기 4는 0이므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4 대신에 F1, G1이 있다고 치면 요소 쓸 때
이게 미분계수형이란 말이야. x-1분의 fx, 이걸 hx라고 하면 hx 빼기 h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즉 fx, gx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fx, gx를 미분한 거에다가 x 1 대입하는 뜻이야. 이거를 잘못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잖아. 이거 미분했다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게 잘못됐다고. 이걸 미분했다 그러면 결국은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이게 곱하기 꼴의 비율이죠. 여기다가 1 대입한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f 프라임 1에 g1 더하기 f1 더하기 곱하기 g 프라임 1 구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f1 g1 여기서 구하면 돼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여기서 구하면 되고, f 프라임 1 g 프라임 1은 이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는 거니까 f 프라임 x가 2x 이렇게 되고 g 프라임 x가 3x 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쓰면 돼요. 그치? 계산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미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f 프라임 x, g 프라임 x에서 이거 구한 사람은 틀렸다고. 절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구해야지. 이해돼요? 혹시 뭐 남은 문제 있나? 나머지 괜찮아? 정원이도 추가 질문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4단원 도함수 활용 문제를 배우는데, 도함수 활용 중에 어디까지 오늘 배우는 거냐면 도함수 활용 1이라고 돼 있는 게, 활용의 제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 그죠? 접선의 방정식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평균값 정리. 세 번째가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까지만 여기 있고, 그 다음 도함수 활용 2, 다음 주에 가서 해야 되는 도함수 활용 2는 이제 나머지 그 활용 문제들, 방정식, 최대 최소,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속도거리, 뭐 변화율, 이런 문제가 이제 도함수 활용 2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늘 하는 극대극소가 핵심입니다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극대극소를 잘 정리하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다 푼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극대극소 얘기에 조금 더 개념 집중하시고,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내용 정리를 좀 해줄게. 오늘 배울 내용의 개념 정리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아는 내용도 계속 함수의 개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말로 좀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돼요. 자, y는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때 요거 함수 위에 어떤 점, t, ft라고 하는 요 점에서의 이제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접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할 텐데, 아예 하는 김에 그러면 요 y는 fx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접선 유형을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는 요 그래프 위의 점, 그 그래프 위의 점에서 딱 접선이 그어졌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 t, ft에서의 접선. 두 번째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까 니네가 접선 구해봐. 접선의 기울기 주어질 때. 세 번째는 그래프 위에 그 접점도 주어지지 않고 기울기도 모르는 상황. 다른 말로 하면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야. 어떤 종류가 나더라도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걸 못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기준이 잡힐 거야. 이게 왜 미분 활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 접선이라고 하는 놈은 직선이라고.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은 두 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놈이야. 이 직선이란 놈은 요 두 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놈.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한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직선식은 y는 이렇게 쓰고 기울기 쓰고 x-x 좌표 쓰고 y 좌표 쓰고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 접선도 직선이므로 내가 챙겨야 될 거는 그 직선의 점과 기울기만 챙기면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 이렇게 t, ft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게 결국 요 점은 이미 알려진 상태가 된 거지. 이거를. 그럼 뭐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때 그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쓰는 건데, 그 기울기의 의미가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면 점은 알려줬고, 그러니까 접선에서 중요한 그 점은 접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접선의 핵심은 이게 생기는 순간 문제는 다 끝난 거야. 왜냐하면 점도 주어지고 미분해서 그거 x좌표 대입하면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접선 문제의 핵심은 그 접점이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접점을 주어지는 문제는 그냥 기울기 구해가지고 이렇게 접선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얘처럼 쓰면 돼요. 이제 y는 기울기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써놓고 접선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라고. 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접선이 그어졌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x죠.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딱 주어지면 그 기울기가 생길 수 있는 요 점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접점을 찾는 거라고. 접점. 그럼 역시 이제 점이 구해지고 기울기가 있으니까 식은 얘랑 똑같이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니까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된다는 그 전제 하에 점이 주어진 거는 기울기 구해서 쓰는 거고 기울기가 주어진 건 점을 구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이 밖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신경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점이 하나 있는 거야. 밖에 있는 점.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어진 그 밖에 있는 요 점이 주어진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이 접점하고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문제 자체로 보면 밖에 있는 점은 하나 알려진 거지만 이 두 개 다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 이 접점이 모르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 접점을 이렇게 가정하고 쓰시라고. 접점을 가정해서 쓰라고. 문자로. 중요한 건 접점이라고. 그럼 접점을 t,ft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미분해서 f't도 문자이긴 하지만 문자식으로라도 f't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문자로.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걸로 일단 지르는 거야. y는 f't에 x-t 더하기 ft. 이게 다 t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직선이 이 빨간 그림이 현재 가짜로 구해진 상태인 거야. 그럼 어차피 이 직선은 요 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요 접선식에다가 그 밖의 점을 대입합니다. 그래 이 접선 위의 점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밖의 점을 대입한다는 건 요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x, y 자리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 전체가 t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린 거라고.
여기 다 t에 대한 식, 요것도 t에 대한 식이니까 요 xy 대신에 숫자로 다 저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숫자를 쓰고 나면 이 전체가 t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을 풀면 t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방정식을 풀었는데 t 값이 3개가 나왔어. 3차 방정식을 예를 들면 풀었다고 쳐. 그럼 t 값이 3개 나왔다는 건 접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와 똑같아. 3개.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t가 방정식 풀어가지고 t값 3개 나오면 이 t값이 3개라는 건 점이 3개 있다는 뜻이야. 접점이 3개 되는 거지. 그럼 접선이 몇 개 그어진다는 뜻이야. 3개가 그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니네 내신 풀 때 그거 안 해봤어? 다음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3개 그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문제도 많이 해봤죠.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 이 접선이 3개 그어진다는 게 여기가 뭐 하나, 또 다른 접선은 뭐 이런 접선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접점 t가 생겨나는 거겠죠. 욕부에 보면. 그런 식으로 t 값이 정해지면 이제 접점이 구해지는 거고, 접점이 구해졌으면 이게 구해졌다면 f't도 니네가 구해진 거니까 다 집어넣고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접선 문제 자체는 이렇게 3가지예요. 어쩌다가 혹시 공통 접선 얘기가 나온다면, 어쩌다 혹시 공통 접선이라는 의미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y는 fx라고 생각하시고 요게 y는 gx라고 하는데, 이 fx와 gx가 요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라고 나오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둘 다 접선이 되려면. 그러면 니네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접점을 t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f 입장에서 생각하면 t, ft가 되는 거고, gx 입장에서 요 점을 표현한다면 t, g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 때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요게 같은 점이니까 ft하고 gt하고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ft하고 gt랑 같다는 식 하나와, 두 번째, 요 빨간 이제 g는 없다고 생각해봐. 요 f만 생각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라고.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만 생각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g't라고. 근데 같은 접선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f't 구한 거랑 g't가 같다는 이거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정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공통 접선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건 뭐 거기 책에 있는 걸 보고 정리를 하시든, 이걸 뭐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옮겨 적고 한번 쭉 접선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든, 그거는 지금 나온 만큼 하세요. 아니면 오늘 영상은 다시 올려줄 테니까, 지난번에 거 내가 영상 아마 안 올려줄 텐데 그때 전체가 다 출석을 해서 별도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그때 미분계수와 도함수 정의 같은 거 나오는 부분, 개념 설명된 부분은 올려달라고 올려놓게, 단톡방에. 자, 요게 이제 접선, 요걸로 마무리.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어쨌든 점과 기울기 찾기야. 중요한 건 접점이고요. 또한 요거 접선 얘기 중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3차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건 이제 3학년이니까 얘기를 할게. 그때도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미분 활용 문제 풀 때도, 옛날에는 내가 그 비례관계, 비율관계에 대한 얘기를 되도록 안 하고 주어진 그때 실제 그냥 식 정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정확하게 이제 3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비율관계는 필요하면 적어주면서 할 테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시간 절약에, 딴 의미는 없고 시간 절약에, 또는 그래프의 식이 눈에 보이게 할 때 조금 유리한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3차 함수라는 게 사실은 그 점대칭 함수지. 점대칭 함수라고. 그래서 그림이 대충 어떻게 생겼다고 하면 되냐면, 요렇게 그릴 때도 좀 참고해.
요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약간 퍼져서 나오는 조금 이렇게 퍼져서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하다가 다시 지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런 식의 3차 함수 그래프 그림인데 이때에 이 점대칭에 해당되는 자리 점대칭 할 때 그 점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변곡점 자체는 여러분들 수투에서는 교과 과정이 아닌데 이제 이과 친구들이야 변곡점에 대한 걸 또 공부하니까 수투에다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도 변곡점 얘기를 잠깐 추가를 하면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그래프라는 게 항상 위로 볼록인 것과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의 그림으로 딱 바뀌기 시작하는 경계점 거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왼쪽으로는 전부 다 위로 볼록으로 생긴 그러니까 위로 볼록에 해당되는 그림인 거고 이 변곡점 오른쪽으로가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시작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3차 함수에서는 미분을 2번 했을 때 그 미분 계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자리 2번 미분한 값이 제로가 되는 x값 자체가 이 변곡점의 x좌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변곡점 구할 때는 2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극대극소를 미리 얘기를 하면 f'이 제로가 되면서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자리. 거기가 극대극소 자리. f2'이 제로가 되면서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자리. 거기가 변곡점. 그러니까 f2'의 부호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요소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 대칭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고 그럼 사실은 이 변곡점 위치에서도 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니네가 이해하기 힘든 접선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접선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랑 원래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점. 그러니까 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되는. 근데 얘는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아닌데 이 점에서의 접선 개념으로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찾아서 해보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어. 딱 하나.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해. 이 변곡점이라는 게 그 3차 함수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해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하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 선, 이 그래프 파란 선 그릴게요. 이 그래프 위나 이게 변곡접선이라고 하는데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점 어딘가에서 이 3차 함수의 접선을 긋는다면 접선은 2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 적어주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나 변곡 접선 여기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이런 데도 좋아. 이런 데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딱 2개를 그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림이 있고 변곡 접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접선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것도 이 접선도 이 점을 지나갈 수 있는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이 2개가 그어지게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 점이라면 이 접선 자체가 하나, 이쪽으로 접선이 그어지는 거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나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개수는 2개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그거 선 말고 나머지 영역을 볼 텐데 그 영역 중에서 내가 빨간 빗금 치는 곳 여기랑 대칭이니까 이쪽. 다른 말로 보면 이제 이 구부러진 부분의 등 이렇게 휘어진 부분의 등 쪽에 있는 부분 여기나 여기에 있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 빨간 빗금 영역에 있는 여기에서는
세 개의 접선이 그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오목한 부분. 요 파란 선에 대해서 요 오목한 부분. 요런 쪽 또는 요런 쪽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요 빗금이 쳐진 영역.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의 접선만 그을 수 있다. 자, 이게 세 개가 되는 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불룩한 부분 위에 있는 이런 점, 이런 점에서 그으면 접선이 이리도 하나 그어지고 요리도 하나 그어지고 요렇게도 접선이 그어지고 이렇게 세 개의 접선이 그어지는 위치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좀 나중에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 위치에 해당되는 그 뭐 점의 좌표의 범위를 구하라 할 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어떨까? 그죠? 두 번째 기억을 할 거 하나만 더 적어 줄게요. 요걸 지우고 요것도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변곡점을 이용하는 하나의 접선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팁을 하나 더 줄게요. 요거 여기까지 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접선이 그어졌어. 네, 접선이 있어. 근데 이 접선이 다시 y는 fx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래프 위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이 그어졌다고 쳐. 그 접선 내가 파란 걸로 그릴게요. 이 접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위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이 다시 원래 함수 fx랑 만나는 요 점이요. 요 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 일단 이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식을 니네가 구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까 원래 주어진 이 y는 fx하고 접선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3차 방정식이 생겨. 그 3차 방정식을 풀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생겨. 여긴 접점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올 거고 여기 또 다른 점이 생겨서 나오겠죠. 그러면 니네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접선 구해야 해. 접선하고 y는 fx랑 같다고 놓고 풀어야 돼. 그거 풀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값 나온 게 여기가 된다는 걸 찾아야 해. 이게 원래 내용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는 팁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F2'이 제로가 되게 되는 앞뒤에서 부호바뀌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 딱 대칭점. 그러면 이 대칭점은 니네가 그래프가 나오면 찾을 수 있다고. 이 위치를. 그랬을 때 요 처음에 이 접선이 그어진 그 접점 있죠? 요 위치 x좌표 하고 이게 그어져서 다시 그래프와 만나는 이 점의 x좌표 하고의 관계를 보면 요 길이 비율이 1대 2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 변곡점 찾아봤을 때 내가 처음에 이 접선 구하라고 했던 그 점의 x좌표가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변곡점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 거리의 2배만큼 되는 위치의 x좌표가 바로 다시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되니까 따로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점의 x좌표는 구해낼 수 있다. 이게 그 비례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선에 관련된 팁은 요 정도로 2개를 줄 테니까 요거는 필요한 사람은 기록하시거나 찍고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가끔 써먹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래.
그리고 극대극소에 관련된 그 비율 팁은 조금 이따 극대극소 설명을 하고 간단히 또 그려줄게요. 2학년 때까지는 그거를 내가 따로 이렇게 막 굳이 맨날 이제 일부 다 그렇게 풀었는데 몇 사람은 그렇게 풀었을 텐데 굳이 막 외우라고 막 하지 않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니네가 하다 보면 일일이 여기에다 시간을 다 쓰는 순간 조금 바빠져. 바빠진다고. 자, 저기는 접선에 몇 개가 그어지는지 영역상에서의 위치 관계이고요. 여기는 접선이 그어졌을 때 다시 자기랑 만나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에 해당되는 위치 관계에 대한 팁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는 다 마무리입니다. 뭐 문제 자체는 뭐 푸는데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얘까지 해주는 건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하면 적용해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다 일일이 풀수록 이 머리가 힘들어. 스트레스, 부담. 그러니까 딱 보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다음 거를 구하기에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적었어. 지울게 이제. 나도 그렇게 자주 써먹진 않아. 하다가 아싸 한번 걸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써가지고 쉽게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식으로 다 쓸 거야. 앞으로 풀이도 웬만하면 정석대로 풀어줄 거야. 그게 생각하는 순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그냥 공식처럼 이런 거 외워서 푸는 게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실전에서 이제 시간상 많이 절약을 해야 돼요. 뻔한 문제들의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이제 미분 활용의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할 거야. 여기는 3개밖에 없어. 예제도 아마 3개밖에 없을걸? 접선의 방정식 하나, 평균값 정리 하나. 아, 증가감소랑 극대극소를 따로 해서 4개가 됐구나. 그냥 증가감소로부터 바로 극대극소까지 하나. 이렇게 3가지 내용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지만 개념 정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글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기억을 해두고 계속 이해. 먼저 이해한 다음에 글씨 자체까지 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보라고.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정리 몇 개 안 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거 배우고 뭐 정리 배운 거 있니? 고1 때 정리라고 배운 거 뭐 있냐? 생각해봐. 정리. 수상에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다음 정리 배운 거 뭐 있어? 없나? 없는 것 같은데? 2학년 올라서 이제 수투에서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지난번에 했던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이 정도야. 그 정리 나왔을 때 선생님이 물어봤었지. 너 사이값 정리가 뭐야? 최대 최소 정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까지 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뭐 이런 거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평균값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물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롤의 정리를 먼저 했었죠. 근데 순서가 사실은 배우는 게 얘를 배우고 얘를 배워 맞는 건데 니네한테는 롤의 정리가 먼저 나오고 그거의 일반형이 평균값 정리야. 다른 말로 하면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어느 한 지점에 대한 특수한 경우 하나를 써준 게 롤의 정리고요.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가 평균값 정리죠. 그럼 준우야, 롤의 정리가 뭐야? 잘 모르겠으면 보고 읽어서라도 정확하게 표현해. fx가 닫힌 구간 A에서 A부터 B에서 네, A, B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 들어가야 돼.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고 FA는 FB면 FA와 FB 즉 함수값 양쪽이 똑같다면 F 프라임 C가 0 C가 그렇죠.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열린 구간 네, A부터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4점짜리 문장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보기가 참거짓 따지는 거든 뭔가 정리 계산해야 될 때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의심을 하는 거야. 이거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푸는 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에 해당 노래 정리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표현 딱 있고 나머지는 없었어. 삐리리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는 근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로 해서 적어도 하나였고 여기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뭔가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에 대한 걸 니네가 해석을 해야 될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포인트 잡고 문제를 쳐다보면 해결이 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지 보일 거라고. 자, 롤의 정리는 그 말이에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 두 개가 같다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자리가 열린 구간 A, C, AB 그러니까 요 C는 X값이에요.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 자, 그럼 이런 말이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돼 있어. 미분도 가능해. 그러면서 FA와 FB가 같아.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고 미분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있다고 쳐. 그러면 F'C가 0이 되는, 즉 미분계수가 제로가 된다는 건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럼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수평직선 아니에요? 이런 수평직선이 그어지게 되는, 즉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에 이게 이제 C예요. 이런 자리가 이와 여기 열린 구간 A, B에 최소한 하나는 있다. 딱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훨씬 많을 수도 있죠. 요게 롤의 정리라고. 근데 요게 이제 일반형이라면, 즉 여기 요거만 주어지고 FA랑 FB가 똑딱 항상 같다는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평균값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평균값 정리. 여기서 연속이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 그래프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여기가 FA가 되는 거죠. 여기가 FB가 됩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실제로 평균값 할 때 그 평균이 평균 변화율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y는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어떻게 표시가 되죠?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 요거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예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미분계수.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와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게 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이 A,FA와 B,FB를 연결한 이 직선 기울기가 얘라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곳.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아마 요거랑 똑같은 접선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여기도 가능하죠. 이렇게.
요런 C라고 하는 여기가 C인 거야. 요런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게 돼요. 이게 평균 변화율인 거고,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FA와 FB가 같아지면 이게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F'C가 0인 이렇게 얘기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했을 때 요거의 특수한 경우가 노래 정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하나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뭐뭐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내신 때 다 학교에서 문제 한 문제씩 나왔을 거예요.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 그러면 조금 끊어서, 시간이 가니까 조금 끊어서 여기 그 평균값 정리랑 접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 예제 두 개를 빨리 풀어버릴게요. 요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말할 때 편할 거야. 대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얘기해. 그럼 지영이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지영아 평균값 정리가 뭐야? 그러면 자자자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안 내키는 것 같은데? 네. 안 내켜도 해야 돼. 문제 풀 거야 안 풀 거야? 그러면 풀어야 되잖아, 그지? 니네 방학 동안에 개념 정리하면서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공부 안 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이 3월달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그러면 마음만 바쁘고 점수 하나도 안 나와.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지금 정리 잘 해두시고 그때 가서 말할 수 있게 좀 준비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문제의 습득력이 빨라져서 내가 이것저것 시켜도 할만할 건데, 그렇지 않고 3학년 딱 3월달이 되면 나올 때마다 아씨 뭐라는 거야 씨 이렇게 되다가 그냥 에휴 수시만 써야지 말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당연히 수시 준비를 하겠지만 얘네는 보험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가는 사람은 나중에 수시 결과보다도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애들도 많으니까 아직 기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어. 놓치지 말고 가. 지금까지 내신 맨날 생각하면서 난 이번 쌤은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방법이 있어. 자, 그럼 예제 1번 할게요. 45페이지 좀 빨리 풀게. 예제 1번 y는 x, 아까 했던 말을 잘 기억하면서 들어.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위의 점, 제일 쉬운 거 마이너스 1,6에서의 접선 이 곡선과 a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난다. 아까 팁 이용해 봐도 좋겠다. 그럼 내가 두 가지로 비교해서 풀어줄 테니까 아까 팁으로 적어줬던 접선과 다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그래프의 위치관계 그 두 개를 한번 실제로 확인해 줄게요. 자,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선을 구할게. 이미 점이 주어진 상태니까 나는 뭐만 구하면 된다. 기울기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시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접선이란 놈이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되니까 그 접선의 식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된다. 접선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접선이 다시 이게 접선이 다시 그어졌더니 다시 자기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B래. 이건 A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었더니 다시 여기서 만난다는 요 점을 B라고 놓고 지금 구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원래 자기 자신 그래프와 접선 그래프 이것이 만나는 점을 찾는다.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는 0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서 풀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0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게 좋은 거. 바로 요 숫자. 요게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그 숫자 인수예요.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미리 얘기하면 접선이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건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다의 뜻으로 이해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두 번 인수분해됩니다.
9번.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지만 한 번 더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인수를 갖고 나머지 하나가 x 빼기 2가 되니까 결국은 다시 여기 그립 위치가 잘못됐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었더니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점의 x좌표가 2가 된다고 찾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 미분한 거에다가 2 대입한 거. 이 접선 기울기 찾으니까 2 대입하면 12 빼기 6. 그래서 6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정석풀이에요. 근데 이 접선을 구하지 않고 이 점이 x좌표가 2가 된다는 걸 찾을 때 아까 그 팁을 좀 활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y는 x 세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고 즉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빼기 6이죠. 요걸 한 번 더 미분한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6x가 되죠. 이게 0 되는 자리. 그럼 x가 얼마인 자리? 0인 자리. 여기가 x가 0인 자리인 거야. 그럼 아까 이 변곡점으로부터 접점 위치까지 거리가 지금 1이니까 요 점으로부터 반대편으로 요거의 2배 거리 2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에서 2만큼 가니까 이 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2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럼 변곡점 이용한다면 접선 구하는 거랑 방정식 푸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바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이 그만큼 되겠다. 이게 이제 예제 1번에서 나온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접선 구하기처럼 하면 돼요. 자, 예제 2번 평균값 정리. 자, fx가 x제곱 빼기 2x야. 근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가 있는데 그 c가 4분의 a만큼 된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자, 그럼 a 값을 구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아까 평균값 정리를 다시 말해봐.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A,FA랑 B,FB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의 값은 항상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써달라는 얘기죠. 평균 변화율은 x2-x1분의 여기다 A 대입한 거 빼기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요게 평균 변화율. 요거랑 똑같아지는 F'C. 그러면 F'X라는 놈이 2x 빼기 2니까 여기가 2C 빼기 2가 되는 건데 아까 요 문제에서 C가 4분의 A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2분의 A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 정하라는 거야. 또 끝났죠 벌써. A 플러스 2분의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이 되고 여긴 2분의 통분하면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은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 이렇게 되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A제곱 빼기 2A 빼기 8은 0 되어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럼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은 4로 정해니까 아까 했던 그냥 평균값 정리를 완전히 기억하고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문제.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5분 쉬었다가 이제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개념 설명을 하는 걸로.